자, 이제 3번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차이점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근데 인코텀스 2010하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차이점 이외에는 다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부 내용이 약간 조금 다른 것, 표현이 약간 다른 것,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특히 영어로 문제가 출제되거나 이걸 이제 한글로 풀어서 출제가 되면 처음 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내용들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어떤 점이 공통점인지, 뭐가 유지가 됐는지, 어떤 표현들이 새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3번 목차의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 가로 1번 보시면요. 인코텀스에서 다루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스 2010에서도 인코텀스가 다루는 부분과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었어요. 인코텀스 2020에서도요. 2010과 동일한 기조로 인코텀스는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채택해서 선택을 하고 인도 지점, 뭐 위험, 비용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 그 외에 규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취지는 같은데 그 표현이 조금 달라졌고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 것인데 다루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The Incoterms rules do not deal with the following matters. 인코텀스 규칙들은 2020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의 사안들은 다루지 않는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Whether there is a contract of sale at all. 매매 계약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는지 아닌지 요거는 인코텀스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요. The specifications of the goods sold. 판매된 물품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라든가 뭐 기능이라든가 부피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성상 이렇게 공식 번역본에서는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냥 스펙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다루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요. The time, place, method or currency of payment of the price. 대금의 결제에 관련된 시간, 그러니까 대금 결제 시기와 대금 결제 장소와 대금 결제 방법, 뭐 송금 방식이니 신용장 방식 이런 방식과 그 다음에 통화, 어떤 통화가 사용돼야 될지 달러를 쓰는지 뭐 원화를 쓰는지 이런 통화들 이런 것들은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The remedies which can be sought for breach of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에 breach하면 위반이라는 뜻이죠. 매매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remedies 구제책인데 be sought 하면 seek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찾아질 수 있는 구제책.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제책을 구하다라는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되고요.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다른 당사자가 구제책을 구할 수 있겠죠. 그 구제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인코텀스 2010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만을 얘기하지 그 의무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most consequences of delay and other breaches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breach, 그 위반의 그 중요한 여기서는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결과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봤던 레미디 관련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이행에 지연이 있든지 의무 이행에 어떤 위반이 있든지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 자, 계속 보시면요. The effect of sanctions, 제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수출을 할 때 어떤 제재 같은 것들을 각국에서 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제재의 효과 당연히 다루지 않는다. The imposition of tariffs, 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export or import prohibitions, 수출과 수입의 금지, 금수 조치라고 하죠. 금수 조치.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것들도 역시 국가에서 내려지는 어떤 조치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개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ce majeure or hardship, 불가항력이라든가 이행 곤란 또는 이행 가혹 이렇게 번역하죠. 이런 것들 또 다루지도 않고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the method, venue or law of dispute resolution. dispute resolution 하면 분쟁의 해결이죠. 분쟁의 해결인데 in each of such breach. 그러한 위반, 계약의 위반이 있었을 때 분쟁 해결의 method, 방법이라든가 분쟁 해결의 장소, 그러니까 중재나 또는 재판이 이루어질 어떤 장소, 그다음에
법, 중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 요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Perhaps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아마도 it must be stressed that 이게 강조가 되어야 될 거다. The Incoterms rules do not deal with Incoterms 규칙이 다루지 않는다는 것. The transfer of property title ownership of the goods sold. 판매된 물품의 property title ownership 다 소유권, 물품에 대한 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죠. CISG나 Incoterms나 다 다루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property title ownership이라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비슷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살펴봤습니다.